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6일 오전 7시 53분입니다. 오늘자 동아일보에 따르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계엄군이 선관위를 전면적으로 덮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증언을 보도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진짜 계엄 선포 이유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진 그가 지난 총선은 선관위가 개표 부정을 해가지고 국민의힘이 졌다 하는 이런 음모론자들의 주장에 넘어가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불법 점거하도록 했다 하는 이런 논리를 구성하게 만듭니다. 이거는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간 것 이상의 충격적인 반역적인 행동입니다. 그 사실을 국방장관이 털어놓았습니다. 그 직후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또 결정적 폭로를 했습니다. 페이스북에 이런 거를 올렸습니다. 저랑 아크로비스타에서 처음 만난 날, 대표님, 제가 검찰에 있을 때 인천지검 애들 보내가지고 선관위를 싹 털려고 했는데 못하고 나왔습니다. 가 첫 대화 주제였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당대표로 있을 때 철저하게 배척해 놓았던 부정선거쟁이들이 후보 주변에 꼬이고 그래서 미친 짓을 할 때마다 제가 막아 세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결국 이 미친놈들에게 물들어서, 아니 어떻게 보면 본인이 제일 부정선거에 미친 거죠. 결국 부정선거쟁이들이 2020년부터 보수 진영 절단내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쿠데타 세력이 선관위에 들어가려고 했던 건 아마 자기들이 가서 선관위에 있는 데이터 같은 것을 어설프게 조작해 놓고 봐라 부정선거다 이러면서 역공작하려고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정쟁이들은 대한민국의 선거관리 시스템이 에어갭 방식으로 구현되어 있다는 대전제 자체가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못하니까요. 에어갭이라는 것은 선관위의 이 선거 관리, 특히 투개표 관리 시스템이 외부 인터넷망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완전히 단절된 채 독립적으로 존재해가지고 해킹 같은데 그거부터 안전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에어갭 시스템입니다. 대통령이 부정선거쟁이들의 수괴가 되어서 환호받아 보려다가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거로 탄핵당하면 깔끔하게 부정선거쟁이들이 보수 진영 절단낸 겁니다. 주변에 부정선거쟁이 있으면 그냥 깔끔하게 무시하고 교류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아집에 물들어서 결국 나라도 절단내지 않습니까? 딱 사이비 종교가 그래요. 이 아주 격한 표현이 있지만은 이것은 피를 토하는 글입니다. 부정선거쟁이들하고 부정선거론자들하고 가장 열심히 효과적으로 싸웠던 사람이 이준석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그자들이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기 위해서 그런 짓을 했는데 드디어 이준석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드디어 윤석열을 움직여가지고 친위 쿠데타를 하는데 배후 세력이 되었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이게 진짜 계엄 선포 이유가 아닐까요? 근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간첩 잡는 300명의 방첩사 요원이 계엄 선포 있자마자 즉각 출동을 해가지고 국회보다 먼저 들어갔습니다. 300명입니다. 중앙선관위 시설을 기습
불법 정부한 거죠. 해가지고 핸드폰 압수하고 그냥 갔으면은 시스템 그 중요한 자료가 있는 정산 이 시스템을 압수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 들여다 보았자 그게 무슨 부정이 있습니까만은 이거는 친일 쿠데타 정도가 아니라 이준석 의원의 문법을 빌리면은 미친 쿠데타죠. 이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랑 아크로비스타에서 처음 만난 날 대표님 제가 검찰에 있을 때 인천지검 애들 보내가지고 선관위를 싹 틀려고 했는데 못하고 나왔습니다. 가 첫 대화 주제였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윤석열 측의 그 무리한 수사를 하면은 아마 선관위도 부정선거 했다고 아마 몰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윤석열의 과거 수사도 한번 되짚어 봐야 됩니다. 얼마나 무리가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적폐 수사하면서 자살한 사람이 5명 되지 않습니까? 당대표로 있을 때 철저하게 배척해 놓았던 부정선거쟁이들이 후보 주변에 꼬이고 그래서 미친 짓을 할 때마다 제가 막아 세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결국 이 미친놈들에게 물들어서 아니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제일 부정선거에 미친 거죠. 결국 부정선거쟁이들이 2020년부터 보수 진영 절단내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쿠데타 세력이 선관위에 들어가려고 했던 건 아마 자기들이 가서 선관위에 있는 데이터 같은 것을 어설프게 조작해 놓고 봐라 부정선거다 이러면서 역공작을 하려고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정쟁이들은 대한민국의 선거관리 시스템이 애국의 방식으로 구현되어 있다는 대전제 자체가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못하니까요. 대통령이 부정선거쟁이들의 수괴가 되어서 관호받아 버리다가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거로 탄핵당하면 깔끔하게 부정선거쟁이들이 보수 진영 절단낸 겁니다. 주변에 부정선거쟁이 있으면 그냥 깔끔하게 무시하고 교류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아집에 물들어서 결국 나라도 절단내지 않습니까? 딱 사이비기 정도가 그래요. 마지막 충고는 저도 하고 싶습니다. 이 음모론자들과는 말을 섞지 않아야 됩니다. 가능하면 만나지를 않아야 됩니다. 피곤하고 시간 낭비고 그리고 10명 중에 그런 사람 한 사람만 끼면 그 모임이 완전히 깽판이 됩니다. 보수 진영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오늘날의 이 비참한 보수를 만든 원흉들입니다. 그런데 그 원흉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시한폭탄 아닙니까? 지금 탄핵이고 뭐고 보다는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윤석열을 어떻게 슬기롭게 제거하느냐. 지뢰 제거하듯이 조심조심 어떻게 터지지 않고 부작용 없이 제거할 거냐. 이걸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도 이준석 의원의 분투에 감사하는 바입니다. 우리 국민들 이준석 의원에게 신세진 거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묵할 때 이준석 당신은 국회의원도 아니지만 욕먹으면서 각종 토론회에 나와가지고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작살낸 그 영광과 상처를 같이 안고 있는 사람이 이준석 의원입니다. 그런 이준석 의원을 싸가지 없다고 해가지고 운매를 가하다가 오늘날의 보수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